안녕하세요. 자, 8회차입니다. 자, 8회차인데, 이번 시간의 제목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웃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트렌드다. 자, 제목이 웃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경제에서 말입니다. 경제에서 재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경제활동의 객체, 그러면 재화 서비스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웃음을 경제에서 재화를 다루듯이, 재화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씁니다. 재화라 그래서, 재화를 영어로는 굿스 그러죠. 굿. 물건이다 이런 뜻이거든. 굿스.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또.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서비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웃음을 경제활동의 객체인 재화, 그리고 용역, 다 함께 담고 있다. 그 말은 우리 그런 얘기죠. 웃음댐이라는 얘기였어요. 웃음댐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수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한히 비축할 수 있다. 그런 말 했죠. 웃음댐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재화, 경제 객체로서의 웃음이라는 재화, 또 웃음이라는 용역 서비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는 경제에서 재화, 경제재,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급부라는 것은 반드시 돈을 주고 재화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웃음이야말로 사실은 반대급부가 없는, 어떤 맥락에서는 무한히 퍼져 있는,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공기하고 똑같다는 것이야. 우리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웃음 없으면 못 산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웃지 않고 정말 무표정하고 찡그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제가 굉장히 잘 쓴 말이 있어요. 우리 세상은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살잖아요. 오늘날에 와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용어인데,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직업을,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의 직업이 다 목사다. 다 목사다. 그럼 어쩔까? 지옥입니다. 사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있고, 또는 뭐 선생도 있고, 또, 엔지니어도 있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깡패도 있고, 또 도적도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깡패랄지 도적이 없으면은 검사 존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검사. 판검사 시험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도적이 있고 깡패가 있으니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양성인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런 사회에, 정말 이런 사회에 웃음이 없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웃음이 없다. 지옥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음은 경제제로 따지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제로서 재화이자 용역 서비스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 헤겔이라는 사람 있죠. 헤겔이 있고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은 변증법을 들고 났어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을 정의하냐면은 염세주의자라고 그래요. 염세주의자는 뭡니까? 세상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말 아니야. 염세주의자. 물론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가 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인데, 사실은 이 쇼펜하우어는 죽도록 여자를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시집을 가버린 것이야. 다른 데로. 그 어린 쇼펜하우어를 남겨놓고. 그래서 평생을 쇼펜하우어는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여자를 증오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염세주의 들어놨다. 아주
쇼펜하우어는 그 여자를 굉장히 낮게 평한 사람이에요. 아니, 완전히 남존여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의 생애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애 철학이 굉장히 생애 철학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기에 앞서서 이미 헤겔이 먼저 변증법을 들고 나오고 이 사람은 관념론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쇼펜하우어가 헤겔에게 도전합니다. 도전하는데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쇼펜하우어가 헤겔 있는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습니다. 나도 헤겔하고 대적해보겠다. 근데 헤겔의 명성은 훨씬 더 뛰어났죠, 거기서. 어찌됐든 간 대적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리를 얻는데 이 헤겔의 인기야말로 하늘을 솟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헤겔의 강의실은 200명, 300명이 넘쳤습니다. 학생이. 쇼펜하우어 몇 명이잖아요? 2명. 아니면 3명. 물론 이 자리도 하기는 하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납니다만은 얼마나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헤겔은 대스승이에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주 철학계에 뭐 없어서는 안 될 태도였죠. 쇼펜하우어 성기 나고 자기가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개를 한 마리 사요. 개를.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을 헤겔이라고 붙여요. 개 이름을. 그리고 매일 아침 나올 때 개에게 발길질하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또 저녁에 들어가서 또 개에게 발길질하고. 물론 이제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헤겔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웃습니다. 헤겔 입장에서는. 왜? 가소롭지. 이 양반은 아주 자기가 열이 나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철학의 흐름이랄까? 나중에 역전됩니다. 쇼펜하우어가 훨씬 생애 철학에서 더 인기를 얻게 돼요. 물론 그러나 강의는 안 됩니다. 역시 강의는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가 봐. 그래서 강의는 쇼펜하우어가 인기가 있을지라도 헤겔의 강의를 못 따라가요. 그런 우스갯소리, 또 헤겔의 그 마음 넓음, 그리고 웃고 받아주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웃음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웃음이 없다.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같이, 오늘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웃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트렌드다. 그래서 감히 제가 웃음도 마찬가지로 웃음도 우리 경제의 객체에 해당되는 재화, 물건, 물론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만 재화 물건이자 영역, 서비스다. 라고 제가 지금 정의를 해본 것이에요. 실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우리 교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해프게 웃는 웃음은 이제 천시당할 게 아니라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죠. 중요한 자산, 새로운 트렌드. 웃음은 행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보다 1000배나 유력이 있는 나이도르핀이 나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웃음은 이제 재화입니다. 제가 말했죠. 웃음은 재화다. 경제로서의 대상, 객체인 재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객체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재화다. 잘 웃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세요. 잘 웃는 사람은 돈이 많냐? 돈이 많다? 잘 웃는다. 어떤 게 좋다고 말해요? 당연히 돈이 많은 것보다 잘 웃는 것이 좋다고 말이겠지. 물론 돈이 많으면서 잘 웃으면 더 좋겠네. 뒤집어서 돈도 없고 잘 웃지 않은 것처럼 최악이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책을 해보면은 참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줬다 그래. 돈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 돈을 줬다 그러는데 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돈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거? 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줬어. 돈 받은 사람 없어. 이건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가이자 정치인이 자살했잖아요.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줬노라.
뭐 제1대 대통령 비서실장, 뭐 7억 줬노라. 그다음 2대 비서실장 10만 불 줬노라. 또 3대 비서실장 돈 안 적었습니다. 그냥 옆에 이름만 적어놓고 이렇게 줬다는데 안 받았다고요.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16세기에 15세기에 나온 그런 내용 중에서 물론 화폐 단위가 복본위일 때 두 가지 단위일 때야. 복본위.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을 사용할 때입니다. 화폐를 두 가지를 사용할 때요. 그러면 금은 뭡니까? 금은 좋은 돈이야. 값어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양화라 그럽니다. 양화. 좋은 돈. 요 은은 금에 비해서 더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악화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말이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돈 값어치가 있는 금, 양화. 금은 어딘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용이 안 돼. 집에 숨겨놔버려요. 왜? 값어치가 있으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뭐만 돌아다니니까. 악화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야? 악화가.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더라. 맞지요? 왜? 이건 실제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금을 한다든가, 우리가 저금한다는 한자이고요. 이건 어딘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금을. 물론 금은 돈금이라 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니까 저금, 이 금은 저금해 놓은 것이야. 그리고 은만 돌아다녀.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이런 복본위 화폐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단본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 현실에 내가 적용해보고자. 방금 제가 말한 정치권의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허무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한 것이에요, 사실은. 돈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여러분 나는 아기 때도 그러잖아요. 형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형한테 많이 맞았는데 어쩝니까? 뗀 사람 몰라. 뗀 사람 기억이 없어. 근데 맞은 사람 항상 기억해. 참 희한한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해요. 여기서 말 악화라는 것은 우리 여의도에 가면은 300개의 악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300명. 300개 악화가 있어요. 이런 악화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 양화들을 쫓아내더라. 실제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잘 삽니까? 다소 악랄한 사람, 다소 못된 사람 잘 살아. 우리 여러분이나 저같이 그냥 세상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그런 거 줍니까? 못 살아. 다소 또 어기고 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좀 못된 짓거리 사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이야. 제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 300개 악화 역시 또 가장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랄지 가장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잘 살죠. 왜? 아까 말한 이 악화들이 선량한 사람 쫓아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정치권의 이런 내용들, 돈을 줬는데 돈을 받지 않은 이런 웃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야. 참 또 우리가 웃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정말 웃긴 놈들이고 사람들이죠. 근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돈이 많은 이런 악화들보다 이런 악화입니다. 돈이 많은 나쁜 이런 악화들보다 돈이 없는 양화인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이런 사람, 즉 잘 웃는 사람이 낫다. 결국 오늘날에 아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선한 사람이 되자, 양화가 되자. 이런 선한 사람이 양화가 돼서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트렌드가 되자. 즉 양화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웃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잘 웃자. 자, 우리 이 교주께서 아주 많은 넌센스 퀴즈를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또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웃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잘 쓴 말 있죠? 칼국수 속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죠.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고, 그런 말이네. 동네 구멍가게에서 살 수 없는 것. 못 삽니까? 구멍을 못 사.
다른 건 다 사는데 구멍가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인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여자. 물론 지금 전부 넌센스 퀴즈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여자. 뭐겠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꿈속의 여자. 역시 이제 그 교주가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교주께서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 또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떼돈 번다, 떼돈 번다. 떼돈 버는 것이 어딥니까? 목욕탕이지. 때밀어서 번 것이니까.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립학교로 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자 군대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러면은 우리 뭐 중대장이라 그럴까 하여간 우리 중대장 우리 같은 조그만 독립부대라 그러면 중대장 무섭죠. 뭐 소대장보다 중대장이 더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은 중대장 안 무서워. 누가 무서운지 압니까? 중대장과 같은 관사에 살고 있는 중대장 부인이 무서운 거야. 중대장 부인에게만 잘하면은 나는 중대장이 이쁨 받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제가 사립학교를 갔잖아요. 여러분 사립학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사장입니다. 왜? 이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해, 이 사람이. 그런데 또다시 제가 말하지만은 사립학교 이사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사장 부인입니다. 이 사람, 이 양반 눈 밖에 나면은 아웃이야. 그러듯이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방금도 봤지만은 대표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저는 단언컨대 여자다라고 말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의 물결을 맞이했다라고 말하죠. 엘빈 토플러가 말했는데 그전에는 농업, 신석기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지금은 정보통신, 정보산업혁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상 결부시켜 봅니다. 거기다가 어떤 걸 결부시키냐. 제1차 혁명, 다 농업사회. 자, 농업사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 누가 우위였을까? 라고 해봅니다. 여기는 같습니다. 왜냐면은 농사는 뭐 남자가 잘 짓고 여자가 잘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사는 그냥 기후가 말해준 것이지 남녀의 어떤 노력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해요. 어떤 기술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필요 없고. 공업사회는 어떻겠어요, 이제? 공업사회는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위했었겠죠. 뭐 모든 기술이랄지 힘을 쓴 건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뭡니까? IT 정보통신 이런 산업에서 IT 산업에서 이러면 남녀가 누구냐 그 말이야.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말이야 이제. 누가 더 어느 쪽으로 쏠리냐 여자입니다 당연. 그러니까 20세기 말 21세기는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오늘날 사회에 3F가 있다 그래요. 3F 중에 하나가 여자입니다. 남자를 메일이라고 하면 여자를 피메일이라고 FEMAL, 피메일, 여성. 또, 여성은 뭘 좋아하는지 압니까? 아무래도 무드를 좋아해요.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필링이라, 느낌. 필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극장에 한번 가서 앞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 숫자 비율을, 남녀 비율을 한번 보세요. 한 60, 70%는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 여성은 픽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거짓말이라도 지어가지고 자 일어노라. 거짓말이라도 나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야. 픽션 좋아하니까. 이걸 3F라 그래요. 이러듯이 오늘날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성에게 잘해줘야 돼. 여자에게 잘못한 사람은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대단히 문제를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떼돈 버는 목욕탕이라 그런 말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잘 쓴, 요즘은 약자로 잘 쓰죠, 약자로. 뭐, 깜짝 놀랐다. 천재가 무엇의 약자인지 압니까? 이건 잘 알죠, 천재는. 천재는 천하의 재수없는 놈. 이렇게 말하죠. 제가 또 이제 천재와 관련돼서 그 IQ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은, 물론 IQ는 여러분들 참고로 할 뿐이지, IQ를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지능을 또는 그 사람의 출세를 가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 사람 IQ는 없다.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이야기합니다. IQ하고
혈액형하고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IQ보다는 IQ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관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IQ보다는 혈액형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상대방이 어떤 정형된 형태를 보이면 뭐랍니까? 너 A형이지, 너 B형이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이건.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은 혈액형과 따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또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 저는 그 혈액형의 그 형태의 사람들을 봤더니 저는 굉장히 그 내용으로 보자면 저는 전형적인 A형이더라고요. 거기 내용 보니까. 근데 저는 O형이에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혈액형 가지고 한다든지. 또 이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들 가끔 신문회를 보면은 오늘 신문회 봐가지고 오늘의 운세 그런 말 하죠. 동으로 가지 마라. 그럼 또 안 간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나 이상하니 세차만 하면 비 오더라? 그런 말 있죠. 그냥 비 오기 전에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걸 버냄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 이게 상식적인 이런 용어로 말할 때. 그런 듯이 여러분들 혈액형 가지고 절대 상대방을 정형화시킨다든지 상대방을 아주 특정화시키지 마세요. 혈액형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 것이고. 근데 IQ는 조그만 어떤 그 상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IQ를 가지고? 야, 너 IQ 2자리 숫자지.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그냥 IQ는 평균이 100입니다. 평균이 100이고 IQ가. 표준 편차를 15라 그래요. 그러면은 85에서부터 115. 이 사이가 편차 15,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이 사이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IQ 해보면 85 나옵니다. 90 나오고 99까지가 두 자리니까. 그럼 불구하고 뭐 IQ 두 자리지? 관계없다니까요. IQ 두 자리? 전혀 의미 없어요. IQ 두 자리로도 사법시험 합격합니다. 이 사이에만 들면 돼요. 이걸 넘으면 이제 뭐 여기 뭐 130이겠죠? 130. 이러면 또 130 넘으면 이제 물론 이런 사람을 천재라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130 넘으면 우리가 멘사클럽을 말하죠. 물론 140부터 뭐 한다고 합니다만 IQ. 멘사클럽이라서 천재들 모임 이렇게 말하는데 천재들 결국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재 아닌 걸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천재가 되면은 빨리 죽어. 아니 미쳐. 천재는 미칩니다. 우리 대표인 철학 중에 니체가 천재였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사실 IQ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또 어릴 때부터 그 좋은 IQ 때문에 그랬는가도 모르겠지만 항상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항상 니체는 이 신경쇠약이 걸려있는 것이에요. 계속 약을 먹었잖아요. 결국 52에 죽기는 합니다만 자기 누이 마트에서 죽어요. 그것도 이제 결국 신경정신과 그런 쪽으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임질게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나나 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보다 조금 낮으면은 70에서 85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공부가 잘 안 돼 있어. 우리가 그럴 때는 학습 부진하라 그래. 근데 이쪽에 이제 70에서 85를 경계선하라 그래요. 경계선하라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도 이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습이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말하냐? 학습 지진하라 그럽니다. 아까 우리는 학습 부진하야. 우리는 학습 부진한데 학습 지진하. 70 이하 교육 불가능.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IQ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나머지 아까 두 자리 숫자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실제 테스트하면 나와요. 두 자리.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130, 140 이상은. 그리고 IQ는 아까 말했지만 뭔가에 참고를 할 뿐이지. IQ는. 그리고 IQ 자체는 정신 연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웃기는 이야기도 이것도. 남녀가 사귄다고 합시다. 남녀가 사귀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갑 같은 나이 동갑이라고 말이야. 그럼 여자들이 대부분 그래 또 이런 말을 해. 야, 남자는 말이야. 여자보다
정신 연령이 낮아. 남자에 대한 대단한 건 아주 불쾌하고 남자에 대한 모독스러운 발언입니다. 왜냐면 정신 연령이 IQ다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말은 뭐야? 남자가 IQ가 낮다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신 연령이 낮다 이러면 정신 연령이랑 IQ라니까. 그럼 IQ가 낮다 머리가 미련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써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했지만 IQ 말은 이런 부분도 있다. 제가 지금 천재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돌팔이 의사가 누구냐? 역시 넌센스입니다. 누구였어요? 흥부답니다. 왜?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돌팔이 의사로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돌팔이 의사였지만 아주 뛰어남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흥부 성씨가 뭔지 압니까? 또 그걸 잘 모르더라고. 흥부 성씨는 흥부 성은 연씨입니다. 연흥부입니다. 어디에서 유출할까요?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연자가 제비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흥부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뭐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에서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의사가 누굽니까? 못생긴 여자만 좋아하는 의사?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겠지. 잘생긴 여자, 성형할 필요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 뛰어난 이 손으로 가지고 노는 거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래는 서양이 한국보다 훨씬 의술할지 먼저 성부자고 성각자고 빨리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적어도 성형외과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배우러 온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성형외과가 언제 가장 장사가 잘 된 줄 압니까? 성형외과가? 바로 수능 끝나고, 수능이 대략 11월 중순에 보죠. 11월 중순에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잘 되냐면은 2월까지 잘 됩니다. 3월엔 대학교 들어가죠, 3월. 근데 이때 가장 잘 돼요. 왜 그럴까? 이제 수능 끝나고, 이때 우르르 공장으로 옵니다. 성형외과 공장으로. 이때 해야 돼. 이때 해야지 대학교 다니면서 하면 안 돼. 왜? 원래 성형하기 전에 얼굴을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또 그 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다지 성형도 필요 없어요. 그다지는. 그때 남녀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요즘 합니다만은 서로 사귀고 그런데. 근데 이때 가장 잘 된답니다. 이때는 강남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로 쓰는데 10명, 20명 쓴다 그러잖아요. 간호사를 이런 경우를. 왜? 이것도 역시 한철이니까 메뚜기 단철이다고. 여튼 제일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형외과네.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이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 다이가 죽었으니까 또 이런 재밌는 예가 있네요. 당신은 시골에 삽니까?를 세자로 줄여봐라. 당신은 시골에 삽니까? 면 당시삽 이렇게 할까? 아닙니다. 당신은 시골에 삽니까? 라고 세자로 줄였더니 유인촌. 당신, 사람, 당신한 사람이 촌에 사냐? 유인촌이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고. 여름에도 더운 줄 모르고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람난 사람이다. 바람이 났으니까 여름에도 시원하다. 바람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자, 바람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여러분들 없었죠? 뭘 없었습니까? 간통죄를 없었죠. 간통죄라는 건 뭐예요? 간통죄라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게 간통죄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이 기혼이라는 것이지. 응? 물론 기혼과 기혼끼리도 할 수도 있고 기혼과 미혼끼리도 할 수 있고 미혼과 미혼이 하면은 간통은 아니죠. 그죠? 기혼과 기혼끼리 또는 기혼과 미혼끼리. 자, 간통은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불 속을 국가가 관리해준다. 이불 속까지 국가가 관리해주는 거, 그게 간통죄 아닙니까?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재밌는 통계는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사를 했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간통죄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맨 처음에는 남녀,
남녀를 밝히고, 김영어 남녀를 밝히고 했더니, 단연, 남자는 간통죄 없어야 된다. 여자는 있어야 된다. 그걸 여자를 지키는 유일한 보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이제, 아니, 그 남녀를 밝히지 않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냐면, 훨씬 여자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더라고 말이야. 무슨 말일까? 뒤집어서 말하면, 여자가 더 간통하고 싶다라는 역설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미국에 그 유명한 지금 죽었습니다. 찰스 브론슨이라는 영화배우, 못생긴 영화배우 있어요. 영화배우 있는데 아주 그 액션 영화랄지 서부국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거의 무명 시절이겠죠. 무명 시절에 영화를 찍습니다. 어떤 감독에 픽업돼가지고 이게 감독이 키워주죠. 근데 그 찰스 브론슨과 같이 연기를 했던 그 여자 이름이 질 아일랜드인데 이 사람은 그 감독의 찰스 브론슨을 키워주는 이 감독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연해서 같은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어버린 것이야. 그럼 결국 영화를 다 끝났을 때 두 사람이 연인이 되어지고 감독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나 이 사람을 결혼하겠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참 다리 몽둥이 뿌르겠죠. 어? 근데 뭐라 합니까? 이 감독은? 그래? 정말로 너희들 둘이 사랑해? 그럼 가져가. 왜? 간통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간통이 많이 일어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금기시할 때 우리 뭐 10계명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금기시할 때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몰래 따먹은 건 사고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 풀어버립니다. 제가 다 풀어버려요. 또 요즘 여러분들 뭐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 없애야 안 합니까? 합니다. 더 기형적으로 해요. 다른 방향으로. 뭐 풍선의 효과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런 간통죄나 뭐 성매매 특별법이나 이건 별로 의미 없다. 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더니 간통하고 싶어서 뭐 성매매하고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웃음공화국 적어도 웃음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 나는 것보다 웃어라. 웃음의 댐에서 가져가 써라. 마음대로 가져가 써라. 왜? 거기에는 늘상 고갈되지 않는 웃음에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웃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트렌드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항상 매일매일 뭐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내용들이 불거지잖아요. 뭐 자살이 누가 어땠네, 자살했네, 말했네. 그런 오늘날의 각박한 세상에서 웃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로 좋은 사회, 아주 천국 같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제 8회 강의의 제목으로는 웃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트렌드다 라고 하면서도 웃음은 대표적인 재화다. 또 재화이면서 용역이다. 그래서 마음껏 웃자라는 맥락으로 또 뭐 간략하게 봤습니다만은 넌센스로서 이 교주님께서 아주 많은 넌센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